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하고 개별비 기업 투자에 제발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하고 시황 이야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 연준 의장 해임의 해프닝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과 같은 방향을 추정을 합니다.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더 올라갈 거냐, 덜 올라갈 거냐 이런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부분에 따른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부분의 운영 방식도 에너지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 부분과 통화정책 부분하고 비례하면서 성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50만 개를 팔았던 거래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ETF와 기업들은 90만 개를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금에 있는 가격이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기관이 갖고 있는 총 비중은 25%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이제 과거 대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가지고 있으면 많은 물량을 막 덤핑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업비트의 비쌈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는 건 맞지 않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 내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것 대비보다는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을 모아가는 형태가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일깨웠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관세 부분도 이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영향에 따른 진통으로 잠깐 한 테퍼 쉬어갈 수도 있는 측면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샤프링크가 이제 28만 개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태에 있는 매입 속도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전히 아무래도 샤프링크가 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모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억 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해서 자금 조달 계획까지 써왔던 상장 개별 기업들의 이더를 모아가려고 하는 상장 기업들은 단순 계산 시 원화입니다. 1조 원 정도는 아마 이더리움을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조 정도가 되면 이더리움이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있는 이더리움 공급량 추이가 중요한데 하루에 있는 공급량 추이가 좀 많이 길기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디파이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요.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활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도 이더리움이 향후 생태계 부분에 좀 더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과거 대비보다 이렇게 감소분은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좀 안정적인 형태에 있는 공급량 추이가 좀 많이 줄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잘 들어와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USDC 쪽에서나 테더 쪽에서 계속 반응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더가 내년 2분기에 1만 달러 상승 가능하다라는 코인 글래스 데이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단순 계산을 한다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 200만 원이 460만 원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단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냥 최저점에서 그것도
25년도 4월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슷한 형태로 모았다라고 하면, 자, 이도율을 만약에 비슷한 형태로 4월달 기준점으로 $30를 모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벌써 N은 3배를 먹었습니다. 네, 좀 더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치면 4월 30일 기준점이니까 한 요점이 되겠네요. $3 추이가 됐는데 지금 $37가 됐으니까 거의 10배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트렌드 기반을 놓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웃긴 점도 있어요. 가끔씩 커뮤니티 보면은 웃기는 점이 뭐가 있냐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도 기가 차고 꽉 차는 것 중에 하나가 8년 동안 항상 해왔던 멘트가 고정적인 게 있습니다. 위험도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슈퍼 고수익을 노리는 형태가 있는 거를 추구를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투자한 지도 엄청 오래되긴 했습니다. 짬밥도 오래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코인 자체가 원래 위험자산 툴에 카테고리가 위험자산 툴에 속해져 있고요. 내가 위험자산에 들어왔으면 위험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원래 자체가 위험 등급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낮출 수 있을 만한 한계 맞은 노선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맞은 노선이 있어요. 그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도 있는 높은 등급에 있는 자산을 내가 들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양 높은 거 투자할 거 조금 더 높게 수익률을 높을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낮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 등급이 높은데 낮는 걸 선택을 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차피 위험 등급이 높다라는 건 변동성도 크고요. 말 그대로 수익성도 주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에 있는 성향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자산 중에 하나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가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지난 8년 동안 트렌드 기반을 한 번도 다르게 갔던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개별 기업을 싫어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주어진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이 규칙을 만드는 규칙자들에 있는 이 툴 안에 내가 왜 입맛을 맞춰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개별 기업들의 이더를 모아가는 그 뒷배경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VC 애들하고 나머지 있는 애들이 도와준다라는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돈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코인에다가 넣어주는 돈을 좀 줄이거나 투자 비중을 줄여놨겠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자원의 한계점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되는 쪽에다 더 밀어줘서 그 구상도를 맞추겠다라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별 기업 쪽이 요즘에 퍼포먼스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그리고 이게 꼭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면 위험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건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서 위험도를 좀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단지 내가 나의 치밀한 전략이 있냐, 그리고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평단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주의가 되냐. 단 10만원, 20만원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가용 자산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끔, 이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냐. 이 두 가지 부분을 기본 세팅으로 두시고, 그 다음 위험자산군 툴에 들어왔으니 최대한 노력은 해보긴 하겠지만 나의 스타일과 성향이 잘 맞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향이 파악되었던 형태에서 그 트렌드를 쫓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더가 2배가 오를 때는요, 얘네는 10배가 넘게 올라요. 이건 현실입니다. 왜냐, MSTR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레버리지 ETF만 보셔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동향 BITU를 한번 볼까요? 네,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BITX를 볼까요?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자산의 우상향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준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쓰는 건 일정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먹는 비중이 크니까 그걸로 상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